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창의적인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창의성 교육이 왜 중요한지, 창의성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큰 주제이지만 교육학적, 보편적 관점에서 가볍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의 개념은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내거나 또 전혀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의성은 인간이 가진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발명가인 에드워드 보노는 창의성이 없이는 진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교육학자인 니콜라스 무레이 바틀러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창조하는 사람, 즉 그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창조적인 사람으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창조성의 그 깔끔한 사전적 용어 뒤에는 더 큰 멋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매력적이어서 우리는 어쩌면 이 크리에이티브에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영재성입니다. 이 영재성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창의성 요소라는 거죠. 렌줄리라는 학자는 창의성을 영재의 한 부분적 요소로 보고 다이어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렌줄리가 말하기를 영재는 보통 이상의 높은 지능과 또 높은 창의성과 그 과제 집착이라고 하는 높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높은 지능, 높은 창의성, 높은 집중력,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잘 결합될 때 영재성이 신장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그 가운데 있는 교집합 부분이 크면 클수록 영재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재성, 영재교육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요소가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나 발명왕 에디슨 같은 이들은 모두 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사람은 영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요소가 창의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유아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으로 접근해 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무조건 다 창의성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엉뚱한 생각들이 창의성으로 둔갑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즉, 유아들이 도덕적 혹은 규칙에 어긋난 엉뚱한 행위들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주어진 환경의 조건을 무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창의성이란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조건을 탐색을 하여서 그 새로운 조건과 부합되는 새로운 해법을 생성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유아기 때부터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른이나 혹은 교사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어린 영유아들의 창의성은 그들의 어머니 또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서부터 기초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안정된 애착, 즉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말하겠죠. 이러한 애착은 심리적 안정기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활발한 탐구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창의성은 유아들의 삶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유아들이 가정을 떠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는 시간 동안 사회 규칙을 내면화하고 남을 배려하는 도덕성과 함께 창의성을 중요시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과 창의성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인 것 같은 용어이지만 건강한 의미에서는 서로를 도와주는 용어라는 거죠. 온전한 도덕성이라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창의성과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도덕성은 다시 따뜻한 사랑과 맑은 정직성을 기초로 하는데 이 사랑과 정직 또한 유아들의 창의성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 즉 거름 같은 그런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교사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몬테소리 여사도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는 있지 않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정신적 창조를 얻는다라는 그 해석을 통해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은 안정된 애착 형성과 풍부한 상상력, 높은 집중력 요소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된 애착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로 인하여 활발한 탐색 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것이고 풍부한 상상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점은 상상력은 유아들로 하여금 감각적 경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물의 원리를 정신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로 하여금 환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방해받지 않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유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자기주도성과 호기심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 방식이 길러지며 관찰력과 발견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아가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은 한 번 본 것도 한 번 들은 것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한 번 읽은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학습을 함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유아들이 빠져들게 되므로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가 집중력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학업에 집중력이 탁월하다라는 말을 들었죠. 학업 시간이 절약되면 물론이고 학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아들이 마음에 드는 환경은 유아들의 뇌 조직을 물리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뇌는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경세포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아가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물을 인지할 때 뇌는 그에 필요한 접속을 불러내어서 그 기억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학습하면 작은 오솔길이 점점 큰 넓은 고속도로가 되어서 정보가 막힘없이 움직이게 되고 저장했던 것을 순식간에 다시 불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신경다발위에 있는 그 시냅스가 더 효과적으로 접속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새로 저장할 정보가 있으면은 계속 그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유아기 때 훨씬 유연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의 사고 기관은 굉장히 유연하고 주변 환경 제공과 또 사랑과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는 유아들을 사랑으로 또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도덕성과 함께 창의성을 가르치고 또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확산적 사고로 질문을 해주고 마음에 드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방해받지 않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빌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나 혹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적 동기부여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행할 과제를 선택을 하고 수행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적합한 자극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거. 그 다음은 영감을 주는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 주라는 거. 그 다음은 평가로부터 유아들에게 자유롭게 해주라는 겁니다. 평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과제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성을 존중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인 유아와 그렇지 않는 창의적이지 않는 유아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모든 유아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흥미와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자극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창의적 잠재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아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